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범위 2024학년도 9월 고2 전국 학력평가 문제지 화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질리는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했으니까 5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기억은 탄소화합물이다.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화합물 맞겠죠? 에탄올은 의료용 속도로 사용된다. 맞겠죠?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 이름부터 아세트산이고 여기 OH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CH3COOH는 CH3COOH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H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산성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3번 그림은 세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고체 상태에서 연성이 있는가? 연성은 이제 어떤 물질의 성질이냐면 연성과 전성은 금속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억이 F2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아니오로 넘어온 포도당과 이제 염화칼슘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아니오에 포도당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니은에는 염화칼슘인 CaCl2가 들어가야겠죠. 기억은 철이다. 네, 맞는 선지가 되고요. 공유결합 물질인가? 사실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가의 CaCl2는 Ca2 플러스와 Cl-가 두 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얘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된 물질이다. 네, 포도당은 공유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니은의 이 설명은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사실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연성과 전성이 이제 금속의 성질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가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딱히 이걸 안 보고도 1, 2, 3, 4, 5번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봅시다. 1번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같은 쪽에서 전자수가 클수록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클수록 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클수록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네,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죠? 나머지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홀 전자 수가 클수록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자, 여러분 홀 전자 수는 다 외우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써볼게요. 홀 전자 수는 일단 원자과 전자 수 1, 2, 3, 4, 5, 6, 7, 8. 홀 전자는 1, 0, 1, 2, 3, 2, 1, 0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3번에 홀전자 수가 클수록 제1차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는데 제 17번은 홀전자가 하나고 16번은 홀전자가 두 개인데 17번이 더 크겠죠? 그래서 3번은 크게 설명이 되고 4번은 원자과 전자 수가 클수록 제1차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건 좀 틀린 말이 되겠죠? 이렇게 예외가 있으니까 반례가 있으니까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 같은 쪽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클수록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런 말이겠죠? 전자 껍질 수가 곧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곧 이제 주양자 수의 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단 틀려 먹었으니까 5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5번은 다음은 마그네슘을 이용한 실험이다.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선지부터 볼까요? X는 MgO이다. 여기 Mg 두 개, O 두 개가 있으니까 생선물도 MgO가 되어서 두 개를 맞춰줘야 딱딱 맞겠죠? 그래서 X는 MgO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원자량으로 이제 몇 몰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O의 원자량은 16, Mg의 원자량은 24겠죠?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Mg 6g이 들어있는 반응 용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mg 6g이면 무슨 몇 몰일까요? 네, 4분의 1몰이 되겠죠? 충분한 양의 O2를 넣는다는 말은 O2는 부족하지 않고 계속 공급되고 한계 반응물이 mg란 소리입니다. 이 mg가 한계 반응물이 된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완료됐을 때 X의 질량을 측정하고 이 X의 양을 계산하는 이런 실험을 이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반응한 O2의 양을 계산하는 실험이에요. 그럼 여기서 비율을 살펴보면 생성물은 2대 1대 2의 반응 비율 생성이 될 텐데 여기에 4분의 1만큼이 들어갔고 여기에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O2는 충분한 양이 항상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또 충분한 다 반응을 했으니까 4분의 1몰이 생길 거예요. 그럼 XS 양은 4분의 1몰이 생겼으니까 0.25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는 틀리다. 이렇게 해서 반응한 O2의 양은 그럼 8분의 1몰이 되겠죠? 그럼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에서 O2 B몰의 부피는 2.8이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22.4리터 곱하기 8분의 1을 해주면 네, 2.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니까 이제 그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활용해서 네, 8분의 1몰은 2.8리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페이지는 두 개밖에 없고요. 동위원소 얘기가 나옵니다.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20짜리인 x와 22짜리인 x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x의 평균 원자량은 20.2입니다. 여러분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겠죠? 만약에 자연계에 이 x20 원소가 x개만큼 x%만큼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22짜리인 x는 1-x만큼 존재를 하겠죠? 그래야 이제 둘이 합쳤을 때 1이라는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x의 평균 원자량은 20.2인데 이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냐? 네, 이제 그 20 곱하기 x 플러스 22 곱하기 1-x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네, 22-2x가 되는데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을 구한 값입니다. 이 식이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식이고요. 그럼 평균 원자량이 20.2라고 했으니 2x는 1.8, x는 0.9가 되겠죠? 그러면 x20짜리가 90%만큼 존재를 하고 x22는 10%만큼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1대 9가 되겠죠? 얘가 22짜리 x고 얘가 20짜리 x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짜리 x가 5개가 있잖아요? 그럼 자연계에서 20짜리 x는 1대 9의 비율로 존재하니까 이 네모 값에 해당하는 만큼 들어있겠죠? 그렇게 해서 네모는 45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보시면 다음은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Z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XYZ의 홀전자 수는 각각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힌트가 정말 큰 힌트가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걸 다시 써보면 1, 0, 1, 2, 3, 2, 1, 0 이렇게 되겠죠. 홀전자 수. 얘가 1쪽이고 얘가 18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보시면 여기가 바닥 상태 원자 3개를 다루고 있는데 1보다 큰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1보다 큰 물질이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원자 번호를 다 외우셨다면 알겠지만 리, 배, 붕, 탄, 질, 산 네, 이렇게 CNO가 되겠죠. 그다음 원자 번호로 이제 원소들을 확정을 시켜줍니다. 가장 원자 번호가 큰 O가 Y가 되겠고 그 다음 원자 번호인 N이 Z가 되고 그 다음이 C, X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X의 제1 원자 반지름과 제1 이온화 에너지가 F일 때 여기는 원자 반지름과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축으로 하는
그럼 적별평면을 나타내네요. 자, 보면은 얘가 x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똑같은 이주기에서 1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제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시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여기가 탄소가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셋 중에 하나가 N이 되고 이 셋 중에 하나가 O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역순대로 원자 반지름이 커지겠죠? 아까 제가 1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C가 F에 해당이 되면 그 다음으로 큰 N이 두 번째, 그 다음엔 O가 마지막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O랑 N 둘 다 C보다는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B랑 E가 호보군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이 A가 원자 O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실 게 있는데 여기서 O는 N보다 1 이온화 에너지가 작습니다. 따라서 A보다 큰 값인 C가 N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Y와 Z로 가장 적절한 것. 아까 Y가 5였고요. N이 Z였죠. Y는 A가 되겠고 Z는 C가 되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원소 A부터 E까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무슨 말일까요? 이 힌트는 이제 족이 같다. 이 힌트와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A2는 같은 세로줄에 두 칸 있는 게 1족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A, B, A2가 되든 EA가 되든 둘 중 하나의 경우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힌트를 살펴보면 이제 세 번째 힌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D와 E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E, 여기가 A라고 가정을 하면 E와 같은 주기 원소인 D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색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 번째 힌트 덕분에 여기가 E, 여기가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D는 E와 같은 주기 원소라고 했으니 D가 되겠죠. 남아있는 원소 중 B와 C가 여기에 대응이 돼야 하는데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가 C, 여기가 B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A의 원자과 전자수, B의 원자과 전자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원자과 전자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 2, 3, 4, 5, 6, 7, 0 이렇게 되겠고요. 홀전자수를 여기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다시 홀전자수는 1, 0, 1, 2, 3, 2, 1, 0 이렇게 됩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과 전자수 A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 B의 원자과 전자수는 7개, 7분의 1 맞는 설명이 됩니다.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C가 D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C는 이제 질소가 되겠고 D는 알루미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등전자 이온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두 원소 모두 이온화가 될 때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게 되는데요. 먼저 그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플러스 7일 테고 잠시만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3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얘네 모두 첫 번째 원자 껍질, 두 번째 원자 껍질 이렇게 있는데 얘도 첫 번째, 두 번째 원자 껍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7은 7만큼의 힘으로 이 원자 껍질들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플러스 13만큼의 힘으로 여기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13만큼 잡았으니까 얘가 더 쪼그러들고 얘가 7만큼 잡아당기니까 상대적으로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더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반지름은 7 플러스 13 플러스가 있을 때 더 약하게 잡아당겨서 더 형태가 크게 유지되는 C가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E가 D보다 크다. 자, 유효핵전하의 경향성은 아까 원자 반지름과는 다르게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D가 E보다 크게 되고요. 답은 3번 기억예열이 됩니다. 자, 12번이 살짝 어려운데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보시면 2 플러스라는 게 뭘까요?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건 네, 이제 전자를 두 개 이름 두 개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D가 되겠죠? 얘는 두 개 얻음 얘는 한 개 얻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중성자수분의 전자수가 이제 기하분수의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최대한 질량수 비슷하게 한번 표기를 해보자면 12, 10 이거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성자수가 10이고 양성자수가 10이라면 원래 전자가 12개 들어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두 개를 잃었으니까 10개가 돼서 이 식과 딱 이제 떨어지게 맞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네, 이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얘가 1이 있잖아요. 1? 네, 이 1을 이제 어떻게 최대한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뭐 16분의 16이라던가 17분의 17이라던가 18분의 18 이런 게 있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개를 얻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두 개를 얻었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은 아마 18분의 18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성자 수는 16개, 중성자 수는 18개 이렇게 있는 원자였을 텐데 그럼 따라서 전자도 16개가 있어야겠죠? 이게 양성자고 중성자니까. 그런데 이제 전자를 두 개 얻어서 18분의 18로 1이 맞춰진 이 18의 경우만 될 거예요. 네, 18의 경우만 되고 따라서 이렇게 양성자와 이 Y 원자의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35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17분의 17, 18분의 1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개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 1이 된 값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살펴보면은 얘는 원래는 16분의 17이었어야 하는데 얘는 원래 17분의 18이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해서 35가 되는 경우는 17분의 18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가 17이 되고 18이 돼서 여기에 원래는 전자가 17개가 들어있지만 한 개를 얻어서 18분의 18로 이게 이 1이라는 비율이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XYZ의 전자를 원자를 다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X의 양성자 수는 10이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Y의 중성자 수는 17이다. 18이기 때문에 틀렸고, 그리고 네, Z는 Y의 동위 원소이다. 이제 동위 원소라는 개념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이제 물리적 성질이 다른 그런 원소를 뜻하는데요.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17이고 얘는 16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네, 일단 13번을 하기 전에 15번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산 암모늄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식이다. 자, 여기서 개수 비교를 해보면 수소 4개, 산소 3개가 있는데 여기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산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 N이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N2가 될 거예요. 이번에 개수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N2O가 나올 겁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각각 원소들의 개수를 따져볼게요. N, O, H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는 원래 2A개만큼 있다가 반응을 다 끝내고 났더니 똑같이 2A가 남았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없고, 여기선 3A의 개만큼 있다가 여기선 2 플러스 B개만큼 생성이 되고요.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4A개만큼 있다가 여기서는 2B만큼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B는 1, A는 조금 잠시만요. A는 2, B는 4. 이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4분의 2는 2이므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와 나에서 각각 NH4, NO3 1g이 모두 반응을 했을 때 가에 생성되는 전체기체 양, 물에 나에 생성되는 전체기체 양은 7분의 6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정석적으로 풀자면 NH4, NO3의 화학식량은 80이 됩니다. 그럼 1g이라고 했을 때 80분의 1몰이 반응을 했겠죠? 그럼 얘가 모두 반응을 했을 때를 말하는데 여기에 반응 비는 1대 1대 2가 되겠으니까 얘가 80분의 1몰만큼 반응했으면 80분의 1 플러스 개수비가 1대 1대 2이므로 80분의 1몰이 얘가 사라졌을 때 얘는 80분의 1몰과 80분의 2몰이 형성돼서 결과론적으로 80분의 3몰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개수비가 2, 2, 4. 4이기 때문에 여기가 80분의 1몰이 반응하면 여기 똑같이 개수가 똑같으니까 80분의 1몰만큼 반응을 하고 얘는 개수가 얘보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160분의 1몰만큼 반응을 할 거고 얘는 개수가 2배이기 때문에 40분의 1몰만큼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다 합쳐보면 160분의 7몰이 되겠고요. 얘를 똑같이 분모를 160으로 맞추면 160분의 6몰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를 분자로 나타내면 7분의 6이 나와서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번을 안 했네요. 13번은 각각 2P, 3S, 3P, 4S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비교해야 될 게 n 플러스 L값, N값, L값 이렇게 3개가 다 있으므로 제가 3개 다 각각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n 플러스 L 값은 2p는 2 더하기 1이니까 3, 3s는 3 더하기 0이니까 3, 3p는 3 더하기 1이니까 4, 4s는 4 더하기 0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L이 가가 나보다 크다 했으니까 가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은 3p 또는 4s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얘가 가이거나 얘가 가이거나. 자, 그럼 만약에 가가 3p라고 놓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는 3p이다. 그러면 3p보다 주양자 수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라에는 무조건 2p가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L값을 비교해 보시면 1, 0, 1, 0 이렇게 될 건데 라가 2p인데 2p가 1인데 얘가 작을 수가 있나요? 네, 없겠죠. 그래서 다는 어떤 값이 와도 이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에는 3p가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가에는 무조건 4s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n 플러스 L은 4s가 확정이 됐고 그럼 이제 4s 이랑 이제 편해지죠, 상황이. 자, 근데 여기서 라가 더 작다 했으니까 4s가 이미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이 세 가지 후보군 중에서 라가 다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L 값은 3s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라가 3s가 됩니다. 라는 3s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3p와 2p가 나 다 중에 하나인데 n 플러스 L이 3p는 4고 2p는 3이잖아요. 그래서 나가 2p가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다가 3p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라를 순서대로 써보면
가는 4S, 나는 2P, 다는 3P, 라가 3S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4S이다. 맞는 설명이 되고요. 나 모양은 R형 모양이니까 틀렸고, 에너지 주의는 다가 라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화학은 5등급이 뜨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3P, 3S. 그럼 얘는 3 더하기 0이고 얘는 3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더 높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건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고 했죠. 이게 만약에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이었다면 3P는 3S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 홀전자 원자인 수소의 경우에는 3P는 3S가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가와 라가 같다가 되어서 디귿이 틀리게 됩니다. 1번이 되겠죠.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들어갔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7, 18, 19, 20번 이렇게가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가장 만만한 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다음 바닥상태 원자 A부터 D까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여러분 이온 반지름 아까 얘네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온화가 될 때 네온을 전자배치로 갔거든요. 따라서 등전자 이온이 되겠죠.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원자 반지름은 OF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될 거고, 이온 반지름이에요. 잘못 썼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여러분도 다 외우셨겠지만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커져야 됩니다. 자, 커지려면 원자 반지름은 이제 작아지고 이제 이온 반지름은 커지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이쪽은 이온 반지름은 작고 원자 반지름은 큰. 이제 이런 시츄에이션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럼 딱 보시면 여기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온 반지름은 크고 원자 반지름은 작은 O랑 F, 얘네가 CD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는 나머지 나트륨, 마그네슘 두 개가 여기 A 또는 B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비교를 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줬는데 B와 C의 혼전자 수에 같다라는 엄청난 힌트를 줬습니다. 홀전자 수를 따져보면 O는 홀전자가 2개가 있고요. 플로린 하나,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0개가 있어서 B는 나트륨, C가 플로린인 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D는 O가 되고 A는 마그네슘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제 A, B, C들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 A는 나트륨이다. 땡, 마그네슘이 되겠고 제1 이온 에너지분의 제2 이온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비교하는 방법은, 자, 이제 이게 1족 원소고 이게 2족 원소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아마도 헬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 헬륨,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나트륨, 마그네슘. 그러면 이게 나트륨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자면 나트륨의 제1 이온 에너지는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제2 이온 에너지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자면 제1 이온 에너지는 여기, 제2 이온 에너지는 여기가 될 건데, 그럼 딱 봐도
이제 제1이온 에너지분의 제2이온 에너지가 크려면 얘는 작고 얘는 커야 되겠죠. 나트륨이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는 맞는 설명이 되고요. 원자 반지름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1로 갈수록 작아진다. CD가 O, F, C, D. C가 더 크겠죠? 아, 좀 잘못 설명했네요. D가 O구나. D, C. 이렇게 되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D가 C보다 크다는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네, 그 교과서에 보시면 제 1이온 에너지 표가 리, 배, 붕, 탄, 잠시만요. 리, 배, 붕, 탄, 질, 산, 불, 내, 나, 마, R, Q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 1차 이온 에너지는 나트륨은 여기 있고 마그네슘은 여기 있겠죠? 그러다 제 2차 이온화 에너지 때는요, 얘네가 어디로 가냐면 나트륨은 여길로 가고 마그네슘은 여길로 와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나트륨이 얘가 분자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은 네, 17번을 볼까요? 자, 이거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잘 살펴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후보군을 확 좁힐 수 있게 되는데 3개니까 X3, Y3는 제외를 해야겠죠. 구성 원소에 X랑 Y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X2Y 혹은 XY2가 될 거고 얘도 똑같이 3개니까 X2Z, XZ2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기체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질량 상대값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걸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이 기체 질량으로 제가 바로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N몰로 이제 들어있는 몰수가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의 질량이겠죠? 그럼 얘는 27W 안에 2개의 X가 들어있고요. 얘는 27W 안에 1개의 X만큼 들어있습니다. 얘는 32W 안에 2개가 들어있고요. 32W 안에 1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16대 27의 비율을 맞춰주려면 가능한 값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하면 이렇게 돼서 16 올라가고 27 올라가서 16대 27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경우를 딱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XY2가 되고 나는 X2Z 이렇게 가와 나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분자량 B가 나왔는데요. 가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량, 다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량은 2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량이 얘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량보다 2배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얘는 27이고 얘는 32만큼 들어있는데 얘는 원래 분자량이 2배니까 54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N몰만큼 있고 N몰만큼 있을 때 얘도 N몰이라면 54W만큼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7W밖에 안 들어있죠. 그러면 얘가 어떤 뜻이냐? 얘 몰수의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몰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반으로 줄어들었겠죠? 이 기체가 1몰에 54W인데 이제 2분의 1몰이 있으니까 27W가 된 거예요.
자, 이 점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가에는 n몰이 있고 나에도 n몰이 있지만 다에는 2분의 1 n 몰만큼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질량 Z값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32W분의 Z만큼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27W분의 얼마만큼의 Z가 들어있어야 27대 16이 형성이 될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풀어주게 되면 네모는 2분의 1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Z가 2분의 1개 있고 Y가 2분의 9개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얘가 Y4 Z가 되어야 2분의 1몰 Z를 곱했을 때 2분의 1 Z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의 화학식을 구해주면 Y4 Z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있는 Y 원자의 양은 2N몰이다. 자, Y2죠? N몰 곱하니까 2N몰 맞고요. 다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당 구성 원자수 P는 Y4Z니까 4대1 맞죠? Y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은 16분의 9이다. 자, 이게 여기서 약간 좀 불편해지는데, 자, X 플러스 2Y는 N몰 기준이에요. N몰일 때. 자, 27W가 되고, 2X 플러스 Z는 32W가 됩니다. 그 다음에 4Y 플러스 Z는 54W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몰일 때 27이니까. 자, 그럼 이거를 풀게 되면 X가 8, Y는 2분의 19가 돼서 얘를 비교를 하게 되면 16분의 19가 나와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비탈 중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은 3s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s에 들어있는 게 제일 크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3p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채워져 있는 게 얘가 전자의 배치 종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에는 없고 이 전에만 있다. 잉여 전자가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s, 2s, 2p, 3p 중에 얘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로 이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 여긴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6분의 3이다. 해서 S오비탈에는 6개가 들어있다. 여기 2개가 쳐져 있으니까 그럼 1s, 2s에 각각 2개씩 채워져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0 해서 S오비탈이 6개, P오비탈이 3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 P오비탈에 4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4분의 4가 되겠죠? 그럼 4s 오비탈에 이미 1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1s, 2s 여기 어디에 채워져 있는지는 들뜬 상태인지 아니면 바닥 상태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아무튼 3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2p를 보시면 6분의 9 자, EP 오비탈 6개가 있으니까 6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럼 3s 오비탈에 1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서도 3개가 있어야겠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자,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될까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여기서는 6분의 3이니까 6개가 되고 나에서 4개가 되니까 가가 6개, 나가 4개니까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호는 틀렸습니다. 자, 다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4이다. 자, 일단 체크해볼까요? 일단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확정적으로 하나, 둘, 3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3개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거나 이거겠죠? 왜냐하면 한 전자에 이렇게 3개가 채워져 있는 건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위배가 돼서 아예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3개에서 무조건 1개가 생기게 되면서 여기 있는 3개와 합쳐져 오비탈 수가 4개가 된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선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한 가지이다. 땡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P가 다 채워지기 전에 3S를 넣었으니까 싸움 원리 위비가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싸움 원리 위비가 되고, 여기에는 4개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나다가 모두 싸움 원리 위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한 개도 없습니다. 0가지 해서 니은만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처음에 보시면.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응물이 남아있는 경우 말고, 반응물이 아예 안 남아있는, 여기다, 이게 반응 완결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반응물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쓰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됐을 건데, 자, 그럼 보실게요. 그럼 여기서는, 나머지 여기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반응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근데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기체 양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반응물에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5분의 3이 오로지 생성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반응을 보시면 얘가 없고 얘만 반응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얘가 다 반응했을 때 얘는 CK몰, 그러니까 A가 K몰만큼 반응을 했다고 가정하면 얘는 BK몰이 모두 쓰였으니까 아예 없겠죠? 그 다음에 얘는 CK몰만큼 생성되고 얘는 EK몰만큼 생성이 될 거예요. 개수비를 따라가니까. 그러면 10 플러스 2 K분의 CK가 5분의 3이다. K 날라가고요. 그래서 사실 K몰로 가정 안 하고 그냥 10 플러스 2분의 C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비하기 심한 것 같아서 K몰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C 플러스 2분의 C가 5분의 3이 돼서 결국 C는 3이 됩니다. 네, C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푼 방법으로 하는 거라서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무지성으로 얘를 B의 비몰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3몰, 2몰, 1몰 이 반응을 했으니까 이제 5분의 3몰이 전체 5몰이 생성됐다,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럼 얘는 B의 2분의 1B 몰이 되겠고요. 얘는 B의 2분의 3B 몰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16분의 5는 A랑 B 중 어떤 물체가 남은 게 16분의 5고, 얘는 어떤 게 W만큼 남았을까요? 자, 이제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기점으로 이 전까지는 한 개의 반응물이 B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니까 A의 Xg은 이미 들어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B를 투하해주는 상황인데, B에 W를 넣었을 때는 이만큼 나왔는데 B, EW 넣었을 때는 아예 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B가 계속 부족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가 B가 2g이 딱 채워진 순간 이제 A의 다반응에서 이제 없고, 그다음부터는 B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B가 계속 축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B는 다 쓰이다가 이제 반응이 완결됐으니까 이제 반응을 A가 여기서 소진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요. A는 원래 이만큼 있다가 B와 다반응해서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B가 다반응하고 A가 남았으니까 A가 16분의 5W만큼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A가 다반응하고 B가 계속 축적이 된 상태니까 이 W가
B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B가 다 반응됐죠? B의 2분의 1 B몰 이 반응을 하면 얘는 2분의 1몰 2분의 1 B몰 얘는 아까 3이었으니까 2분의 3몰 1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전체 기체의 양은 이때 A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B는 다 반응하고 없어졌으니까 전체 기체의 양을 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분의 C의 양이니까 이제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이 딱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하게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 A가 2분의 1몰이 있는데 이게 16분의 5W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1몰은 자동으로 8분의 5W가 되겠죠.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A의 분자량 8분의 5W까지 이제 알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보시면 B를 B몰 넣었을 때 반응이 완결됐죠. 그럼 여기서도 반응이 완결되려면 B를 일단 B몰은 써야 되고 2분의 1 B몰은 축적이 되는 상태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는 B가 2분의 3몰만큼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1몰, B몰, 3몰, 2몰 하고 3몰, 2몰이 축적된 상태에서 플러스 B가 2분의 1 B몰만큼 더 생성되는 거예요. 더 축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반응할 A가 없으니까. 이 B몰만큼은 이미 반응을 한 상태에서 전체 기체의 양은 5 플러스 2분의 1 B몰이 남았으니까 2분의 1 B가 되겠고 C의 양은 똑같이 3이 되겠죠? 그럼 이게 7분의 3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7이어야 되니까 B는 자동적으로 4가 나오게 됩니다. B는 4. 자, 그러면 B는 2분의 1 B몰이 남았는데 이게 W인 거잖아요. 그래서 B의 1몰은 잠시만요. 그럼 이거부터 살펴보는 게 빠르겠네요. B는 이제 4라고 이제 반응이 완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B는 이 W가 2몰만큼의 값이겠죠? 얘가 2분의 1 B몰이었으니까 B가 4였으니까. 그러면 B의 1몰은 2분의 1W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B의 분자량은 2분의 1W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2분의 1분의 8분의 5는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가 되겠고요. B분의 C는 4분의 3이 되니까 곱하면 이제 5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푸는 것도 제가 학생이니까 실수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풀이가 있을 텐데 제가 놓치는 부분이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 이 부분이 제가 찍는 영상이 참고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 좋은 풀이나 방법이 있다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